그래서 DBMS의 역할 자체를 보면은 DBMS 자체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인 건 아니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뭐 MySQL이라든가 오라클이라든가 뭐 DB2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관리하게 도와주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즉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드디스크처럼 데이터를 잘 저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를 해서 뭔가 데이터를 좀 더 쉽게 관리를 하고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테이블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아니면 뭐 프로시저를 작성해서 나중에 이제 프로그래밍적으로 데이터를 좀 더 손쉽게 꺼내올 수 있게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DB 자체를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자체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게 DBMS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SQL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결국 이 DBMS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처리를 하고 명령을 내리고 데이터를 꺼내오고 다시 수정하고 삭제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DBMS 안에서도 뭔가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DBMS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꺼내올 때 약속된 언어를 가지고 나는 데이터를 꺼내오겠다라고 했을 때 SQL 문을 가지고 이제 DB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일어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QL이라는 거는 일종의 하나의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C 언어 같은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간단하게 이루어져서 데이터를 꺼내오고 다시 넣거나 이런 방법들을 과정들을 좀 손쉽게 하기 위한 구조화된 언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SQL 문을 가지고 데이터를 꺼내와서 다양한 뭐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엔드 유저에게 이제 데이터를 전달해 주거나 데이터를 가져공해서 정보를 전달해 주거나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DBMS를 사용해서 하나의 프로그램, 솔루션을 구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와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뭐 일단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렇게 짜는 구분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현재는 이런 구분 자체가 거의 이제 무색해져 가고 있죠. 하나의 플랫폼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DB부터 엔드 유저에 전달하는 어플리케이션 단까지 이제 하나의 플랫폼으로 보통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래도 이제 굳이 좀 나눠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SQL 문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DB를 관리하는 사람, 그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플리케이션을 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요 두 사이의 관계에서 이제 코어가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무언가에 하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생성을 했었습니다. 지금 와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굉장히 요 경계 자체가 굉장히 희미해져 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고요. 단순히 DB만 잘하는 사람만 이제 각광을 받는 게 아니라 DB를 잘하는 사람이 이제 뭐 자바 어플리케이션 뿐만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웹 어플리케이션까지 같이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에 다양한 그 플랫폼들이 지원을 하고 있어서 각각의 개별적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파고들지 않아도 외부 솔루션적인 지원에 의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DBMS가 뭔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SQL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또 어떻게 기초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런 솔루션을 사용하시기에도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그 DBMS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구조 중에 아까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테이블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쌓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방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럼 이 테이블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 안에는 이제 테이블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엑셀과 똑같이 생각을 하면 되세요. 자, 엑셀에서 엑셀을 한번 잠깐 켜볼게요. 이렇게 엑셀이 하나 잠깐 있다라고 했을 때 테이블 자체도 요 하나의 엑셀 장표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엑셀에서도 시트를 여러 개 추가를 해서 만들 수 있듯이 각각의 시트 하나가 이제 DB에서는 테이블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테이블 하나가 테이블 2번, 테이블 3번, 테이블 4번 이렇게 이제 쭉쭉쭉쭉 나가는 거고
대신에 이제 현재 쓰는 이제 릴레이션십 DB에서는 테이블 1번과 테이블 2번 간의 관계를 설정을 해서 서로 관계를 맺어서 데이터를 좀 나눠서 저장할 수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테이블 안에도 이제 구성 요소가 있을 텐데요. 그 각 테이블 안에 구성 요소에서 이 세로열을 우리는 컬럼이라고 합니다. 보통 많이 부르는 이름이. 그다음에 가로열을 우리가 뭐 로우나 또는 이제 레코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컬럼과 로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무조건 이 한 컬럼에는 한 가지 속성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물론 사용자 임의에 따라서 다양한 속성을 지정을 할 수 있지만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중에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컬럼 자체는 무조건 한 가지의 속성만 가져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에 대한 그 학생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A열 같은 경우에는 학번을 적도록 내가 입력을 해놓고 A 컬럼 같은 경우에는 B 컬럼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적도록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C 컬럼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적도록 해놨고 D 컬럼에는 주소를 적도록 해놨어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주민번호도 필요해서 주민번호도 작성을 하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이처럼 엑셀에서도 이렇게 컬럼 자체로 이제 앞으로 요 라인에는 학번만 적을 겁니다. 요 라인에는 이름만 작성을 할 겁니다. C 라인에는 전화번호만 작성을 할 겁니다. 라는 식으로 각각의 컬럼, 그 세로열에 한 가지 속성을 부여해서 앞으로 요 라인에는 한 가지 속성, 해당되는 컬럼에 해당되는 속성만 데이터를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규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로우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방향이 가로열로 한 줄 한 줄씩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학번 같은 경우에 2011, 23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이 장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010, 1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주소가 수원, 주민번호가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가 저장되는 방향이 가로열로 한 줄씩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한 명만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한 줄만 들어가 있지만 여러 명이 되면은 아래 방향으로 되어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방향 자체를 우리는 로우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로우 또는 레코드라는 말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로 로우 방향으로 저장이 됐을 때 A 시트 1번이라고 하는 1번 테이블의 데이터가 지금 몇 개야? 라고 했을 때 뭐 지금 한 개의 로우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즉 데이터의 크기, 데이터가 몇 개나 저장이 되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로우라는 단어를 써서 몇 개의 로우가 저장이 되어 있는지, 만 개의 로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 명의 데이터가 지금 저장이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컬럼과 로우라는 그 이름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할 때 반드시 컬럼은 한 가지 속성, 로우 한 줄에 하나의 데이터,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반드시 필요한 또 테이블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프라이머리 키는 말 그대로 쉽게 생각을 해서 여러 명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뭐 여러 명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프라이머리 키라는 거는 이 하나의 그 어떤 컬럼 하나가 나머지 전체 행렬을 대변을 해서 뭐 만 개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해도 자, 2011, 뭐 21254라고 하는 학번을 가진 사람은 장경훈이라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곤 하는 굉장히 많은 로우 중에서 딱 한 열을 구분해 줄 수 있는 컬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즉, 이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거는
이 프라이머리 키 하나가 나머지 전체 컬럼을 대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컬럼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가 들어온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로우들과 중복되는 게 발생을 하면 안 됩니다. 즉, 이 테이블에서는 딱 하나의 이 번호만 가진, 딱 하나의 데이터만 가지는 열을 이제 프라이머리 키로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특징 자체가 중복되면 안 된다. 근데 학번만 알고 있으면은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민번호까지 다 불러올 수 있다. 다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로우 자체를 결정짓는 결정자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테이블을 잠깐 보게 되면은 SKU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품번이라고 봤을 때 품번 하나만 알고 있으면은 지금 품번은 중복되는 게 하나도 없죠. 예. 품번 하나만 알고 있으면은 예, SKU, Description, Department, Buyer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SKU 100100이라고 하는 SKU 100100이라고 하는 요 번호만 알고 있으면은 100100에 어떤 종류의 아이템인지, 그 다음에 어느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바이어는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뽑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즉, 그래서 그 말을 지금 이제 화살표로 해서 지금 표시를 한 건데 SKU 데이터는 Description, Department, Buyer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시라고 보면 됩니다. 예. 지금 여기서 SKU Description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딱히 중복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게 없기 때문에 Description만 알고 있으면은 SKU, Department, Buyer를 뽑아올 수는 있지만 이런 설명 같은 경우는 이제 혹시나 중복해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관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지금 바이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름이 중복해서 들어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PK가 일단 될 수 없는 후보에도 오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고요. 자, 내가 뽑고 싶은 거는 100이라고 하는 SKU 요거만 뽑고 싶은데 바이어 이름만 가지고 요 딱 한 줄만 뽑을 수는 없어요. 자, 그럼 바이어가 요 헨슨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뭐 한번을 가져와봐 라고 했을 때 항상 두 개가 나온다는 거죠.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은 다른 추가적인 컬럼에 대한 속성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PK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중복값이 들어와서 아니면은 두 개 이상의 값을 결정하지 못할 때는 PK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프라이머리 키는 중복돼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프라이머리 키가 나머지 전체 컬럼들을 대변해서 딱 한 줄만 뽑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foreign key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foreign key라고 하는 부분은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첫 장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테이블 간의 관계를 지정해주기 위해서 가져온 외래 키라고 보면 됩니다. 이 foreign key의 특징으로는 다른 테이블, 이 foreign key를 참조해온 곳에서는 그 키 자체는 프라이머리 키고 즉 한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가 다른 테이블에 가서 포린 키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내가 그 컨트랙터 아이디라고 하는 부분이 포린 키 자체는 이제 중복될 수도 있고 그래서 컨트랙터 아이디라고 하는 부분은 1번 컨트랙터 아이디를 쓰고 있는 사람하고 뭔가 거래를 했다라고 했을 때 요거에 대한 참조적인 역할로 컨트랙터 테이블에 가서 아이디를 보게 되면은 딱 한 사람에 대한 컨트랙터만 나오게 되죠. 즉 이런 식으로 이 테이블 하나의 컨트랙터에 대한 내용을 쭉 다 적을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나는 아이디만 가져와서 쓸 거고 대신에 아이디에 대한 사람에 대한 정보는 컨트랙터 테이블에 가서 보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데이터를 좀 분할해서 관리하면서 그 데이터들에 대한 관계를 설정해줘서 데이터들을 나중에도 아이디 4번에 대한 컨트랙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컨트랙터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다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가 내 테이블에 와서는 포린 키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포린 키를 걸어줬을 때는 이 테이블에서 장점은 만약에 이 테이블에서 컨트랙터 테이블에서 핸드폰 번호가 이 컨트랙터의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어요.
그때 이 테이블 하나만 내가 이 테이블 하나의 컨트랙터에 대한 그 정보를 쭉 관리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ID 1번을 쓰고 있는 모든 컨트랙터에 대한 폰 번호를 다 바꿔줘야 돼요. 근데 다만 이렇게 관계 설정을 해놓고 구성을 해놓으면은 이 테이블에서 폰 번호 하나만 바꾸면은 나중에 불러왔을 때도 동일하게 바뀐 번호로 불러올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관리를 하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포린키를 연결을 해서 테이블을 분할해서 관리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관계 설정을 해서 테이블을 좀 더 로버스트하게 관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규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테이블을 잘 쪼개서 관리를 해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정규화부터 2정규화, 3정규화, BCNF 이렇게 쭉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정규화라는 거는 원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NF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컬럼에는 하나의 원작값만을 가질 것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쭉 나가고 있는데 정규화에 관한 내용은 이제 DB를 좀 전공을 오래 하시고 DB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많이 이해를 하시고 나서 이제 정규화 과정까지 한번 이제 도전을 해서 DB 설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DB 설계를 할 때 테이블 뭐 두세 개 이런 것들은 이제 직관적으로 그 정규화를 해서 수정 삭제 이상이 없게끔 테이블을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테이블 개수가 막 50개, 60개 이렇게 늘어났을 때는 그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테이블을 잘 쪼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BCNF 정규화까지가 일반적으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4정규화하고 5정규화는 이제 학술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실무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정규화나 BCNF 정규화까지 하면은 대다수의 수정 삭제 이상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요 이름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테이블 설계를 할 때 정규화 과정이 잘 거쳐져야지만 테이블이 많아졌을 때 데이터를 더 잘 보관하고 차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 릴레이션십 DB 같은 경우를 설계를 할 때 최초 설계가 잘못돼서 한참 쓰다가 이걸 다시 수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꼭 돈 문제가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데이터가 들어왔던 부분을 하나하나 다시 그 테이블로 옮기는 과정들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DB 같은 경우는 테이블이 많다라고 했을 때 큰 솔루션을 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최초 설계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럴 때 이런 BCNF 정교화를 통해서 내 테이블에 문제가 없는지를 사전에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해야 될 내용 자체가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진행해야 될 내용 자체가 이제 SQL이라고 하는 이제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 문법에 대해서는 이제 잠깐 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SQL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되어 있고 풀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정형화되어 있는 구조체적으로 되어 있는 단순한 언어입니다. SQL에 대해서는 좀 실습도 같이 해보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